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건물에도 규칙이 있습니다. 이 많은 기둥들과 벽돌을 다 그려야 되나요? 차의 측면을 그리게 될 때는, 멀리 있는 사람을 그릴 때는, 이쪽은 지금 제가 붉은 계통의 색깔로 차 앞에 사람이 좀 더 있으면 활기차 보일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미소아트 김민경입니다. 이번 시간엔 콜로세움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콜로세움은 아치와 기둥이 많은 건물이라 연필로 큰 덩어리를 잡은 후 펜으로 세부 스케치를 잡아 들어갈게요. 원형 건물이라서 아래에서 보게 되면 스카이라인이 둥글게 보입니다.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수평에 가깝죠. 건물 옆 나무들도 큰 덩어리부터 잡아 들어갑니다.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건물에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규칙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배치되어 있는 이 기둥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또 왼쪽으로 갈수록 아치의 폭이 좁아지게 그려줄게요. 둥근 아치를 그릴 때 한 번에 그리면 높이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심점을 위에다가 쭉 찍어 두었습니다. 벽돌과 기둥을 너무 규칙적으로 들어가면 펜 드로잉의 맛이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면서 점이나 끊어지는 선으로 처리해 주세요. 이런 고전 건축물을 그리게 될 때 이 많은 기둥들과 벽돌을 다 그려야 되나요?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. 관찰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배열의 규칙성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디테일한 부분을 큰 느낌 중심으로 해서 묘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런 건물들은 아무리 단순하게 하다고 해도 어차피 복잡하게 보이는 건물들이라 그렇게 좀 성실하게 묘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냥 단층 건물에 비할 바가 사실 아니죠. 이제 이런 선 느낌들이 좀 쌓여서 이런 중첩된 느낌들이 나오면 나중에 조금 삐뚤삐뚤한 선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들이 성실함의 결과로 나중에 색깔을 칠하게 됐을 때도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. 점도 찍고 선도 찍고 이렇게 좀 성실하게 묘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로 된 듯이 규칙적일 필요는 없지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부분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. 어느 정도 콜로세움 건물의 큰 배치는 이제 끝이 났고요. 건물 앞에 인파가 몰려 있는데 주차된 차들과 사람들 그리고 나무 풍경도 한번 그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의 측면을 그리게 될 때는 창문과 바퀴를 위주로 묘사를 해주시면 차의 큰 느낌을 내실 수 있습니다. 나무의 명암은 수채화로 채색을 올리기 전에 해칭으로 어두운 부분의 명암을 넣어 주었습니다. 이 나무들이
큰 나무들은 거의 10m 이상 되는 나무들인데 콜로세움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작아 보이네요, 이 나무들이. 뒤쪽으로는 석양이 내려앉고 있어서 밝은 부분에는 오렌지빛이 감도는 나무의 색깔들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길게 늘어진 나무 그림자도 먼저 넣어줄게요. 녹용상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멀리 있는 사람을 그릴 때는 우선 큰 형태를 머리, 몸통, 다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, 이때 머리는 조금 작게 해주시면 조금 더 인체 비율이 괜찮아 보입니다. 하고 팔을 약간 앞뒤로 흔드는 것 같이 좀 떨어뜨려 주시고 그림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 콜로세움 근처에는 경찰차가 꽤 많이 써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이쪽도 아마 소마치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의 피부, 머리색도 정말 다양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. 건물 앞에도 경찰차가 한 대 서 있는데 이 경찰차도 한번 그려 넣을게요. 이렇게 스케치 선이 지나가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. 그 위에 약간의 명암만 올려주시면 밑에 깔려있던 선들도 크게 개의치 않고 그리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차 앞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 차 앞머리는 조금 가려질 것 같아요. 이렇게 작게 사람을 그리면 한 몇백 명은 모르겠지만 한 20-30명은 거뜬히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중간중간 경계석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보입니다. 아마 사람이 없는 그냥 횡한 곳이었다면 아무리 좋은 이 고전적인 건물 앞도 횡하게 보였을 텐데, 이렇게 좀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있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다 보니 좀 커다랗고 이런 건물 앞에서도 횡하기보다는 조금 활기차 보이죠. 그래서 사람이 조금 그리기 어렵다 싶어도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, 차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분위기에 있어서 많이 또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러프하게 그어두었던 보조선들을 지웠습니다. 이제 채색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넓은 면적의 건물을 그릴 때는 꼭 붓을 수채화로 써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렇게 납작한 붓을 가지고 넓은 면적을 먼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펜 드로잉의 느낌도 살리면서 채색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. 색을 너무 진하게 혹은 다양하게 넣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연하게 채색을 하게 되면 수채화는 마르면서 더 연해지게 되니까 어느 정도 농도가 좋을지는 많이 그려보는 방법밖에 없겠죠? 지금 오른쪽엔 뒤쪽으로 석양이 이렇게 비치고 있어서 건물이 붉게 보입니다. 왼쪽으로 갈수록 건물의 어두운 부분이 더 많이 드러나고요. 그래서 이쪽은 지금 제가 붉은 계통의 색깔로 큰 면을 채웠습니다.
차 앞에 사람이 좀 더 있으면 더 조금 활기차 보일 것 같아요. 몇 사람만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노을이 지는 콜로세움 풍경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